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정부가 역공을 취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김치 파동 한 달을 맞은 중국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박찬욱 특파원이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현재 중국 현지 업체들의 김치 생산이 어떤 상태인가요? 네, 사정은 아직 어렵지만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조금씩 생산을 재개해서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치 업체는 중국에서도 산둥성 칭다오에 가장 많은데요. 취재진이 직접 이 지역을 다녀본 결과 지난번 식약청 발표 때 기생충알이 검출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산량이나 수출량은 파동 이전과 비교할 때 20-30% 정도, 많아봐야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들의 상황을 직접 보시죠. 칭다오 핑두시에 있는 한 김치 업체입니다. 기생충알 파동 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해오다 한 달 만에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아직 이전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소 인원 가지고 정말 재고에 있는 원부자재를 썩히지 않을 정도로 극히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산을 시작한 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도 숨을 죽인 채 사태의 추이만 살피고 있습니다. 핑두시에 있는 이 업체는 아직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하루 종일 시선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 이전에 들여온 배추와 무 등 재료들은 아직도 냉장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뭐 그게. 다 이거 자식 같은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사서 객지에서 이런 그 전기값 들어가면서 그냥 놔둘 때. 중국 동포 김진 씨는 요즘 왜 김치 사업을 시작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공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합니다. 공장 임대를 했죠. 어떤 데는 또 대출도 있을 거고 직원들이 봉급도 내야지. 전반위기가 타격이 심하죠. 주변에 있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평도 같은 데는 하다 버티다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간 사람 한분들이 많답니다. 중국에 있는 김치 업체들에겐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길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강경한 중국 당국의 태도가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기생충알 파문 이후 중국 검역 당국은 수출을 하는 김치 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출을 하는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업체에서 모든 책임, 즉 영업 허가 취소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각서의 내용입니다. 김치 업체들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물건을 내보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박 특파원의 말대로라면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는 믿어도 되겠군요. 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취재진이 가본 공장들만 본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설과 위생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요구 정도가 훨씬 높아져서 한국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본 공장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청결하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장의 경우 포장 직전에 금속성 이물질을 감지해내는 탐지기를 설치해 놓았는가 하면 직접 배추를 재배해서 가장 좋은 것만 김치 생산에 쓰는 곳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김치가 수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제대로 위생 환경을 갖추지 않은 현지 공장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만큼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막는 것이 제2의 김치 파동을 방지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네, 김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대표 식품인데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네, 업체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불량 수출 업체들이 정리되고 한국 수입업자의 가격 후려치기니 사라진다면 김치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김치 시장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차지해 값싼 것은 중국에 넘기고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단지 기생충알이 발견됐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김치 제품에 대한 명확한 위생 기준 등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주문입니다. 특히 지난번 파동 이후 중국 일부에서 김치를 민족산업 운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김치 종주국을 자부하는 우리로선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박특파원, 이번에는 김치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하얼빈 일대에서 강물 오염으로 식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동북부에 있는 인구 300만의 대도시인 하얼빈시는 지난 22일부터 내려진 단수 조치로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마켓 등 상점에선 마실 물이 모두 동이 났고 물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각종 식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마실물 대란은 지난 13일 지린성 지린시의 벤젠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유독물질이 지역 상수원인 숭화강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물질이 오는 27일쯤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 극동 하바로프스크 주 정부도 조만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